매주 월요일 세계의 다양한 소식들을 짚어보는 하이킥 세계만사 코너입니다. 오늘은 강인욱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경제사학과의 강인욱입니다. 예, 네. 강 교수님. 네. 요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요. 네. 왜 문제가 되고 이 역사부터 무엇인지 좀 정의를 좀 해주시죠. 네, 정말 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먼저 이제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무엇이냐부터 이야기할 것 같은데 저희 흔히 세계문화유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틀린 말이고 세계유산이 맞는 말이고요. 세계유산이요. 세계유산 안에 문화유산, 자연유산, 그다음에 복합유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유적지는 문화유산이고요. 아름다운 경치는 이제 자연유산이고요. 뭐 아름다운 데 보면 유적지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복합이 되는 거예요. 그 복합유산인데요. 그 시작은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바로 이 모든 문명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이집트가 시작입니다. 그때 이집트가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땅은 사막이고 한가운데 딱 하나 나일강이 지나가기 때문에 고질적으로 물 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댐을 건설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누비아라는 지역에 있는 아부신빌 사원이 침수가 되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거 유적이 없어지는데 그러면 유적을 보존해 버리면은 살아있는 수천만 명이 물 부족으로 이제 고통받으니까 근데 이집트 혼자 해결 못 하니까 전 세계에 이제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그때 이제 전 세계 50개 나라가 1960년대 힘을 합쳐가지고 그 아부신벨 사원을요 몇십 미터 위로 올렸어요. 그 당시에 모든 첨단 기술과 돈이 동원됐죠. 성공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깨달았죠. 세계유산이라는 것은 이 각 국가의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힘을 합쳐서 보존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등재됐는데 그 당시 심지어는 가난했던 한국도 아부신벨 사원의 그 아스완 댐 프로젝트에 참여할 정도로 전 세계적 이슈였습니다. 사실 이게 이집트라는 게 좀 커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문화재 피해 많이 본 나라가 또 이집트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그 전까지의 그러한 미안함 이런 것들이 아마 결합이 돼가지고 이집트의 전 세계가 동원되니까 그때 유네스코가 이제 하나를 발의를 했죠. 이거를 이집트에 한정하지 말고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유산이 있으면 함께 보호하자. 즉 이거는 자기 나라 자랑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평화제 문화재 보존이 만든 것입니다. 근데 이게 1972년도에 제정됐는데 쉽게 말하자면 2차 세계대전까지는 제국주의 나라들이 다른 친민주 국가를 약탈하는 게 주로 고고학이었지 않습니까? 인디아나 존스 보면은 맨날 남의 나라 뺏어 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한 것을 반성하기 위해 나온 게 세계유산인데 사도광산이나 군함도 논쟁이 나오면서 이게 2차 대전의 그 침탈의 역사를 합리화하려는 수단으로 바꾸겠다는 그러한 아주 저희로서는 아주 크게 경계를 해야 되고 막아야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원래 취지랑은 정반대 방향으로 접근하는군요. 그렇죠. 2차 대전까지의 그 약탈의 역사를 이제 좀 우리가 그만하고 함께 보존하자는 것인데 반대로 그때까지 2차 대전까지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감춰보겠다. 이거는 저는 전공자로서 학자로서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러면 사도광산 관련해서요. 논란의 핵심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교수님? 사실 니가타현 사도섬이 있는 곳인데요. 금이나 은 같은 관련 생산 광산들인데요. 사실 일본이 이게 에도 시대 때부터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메이지 시대를 거쳐가지고 꽤 많이 발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이 채굴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히 전쟁 때였겠죠. 2차 대전 때인데요. 문제는 일본이 등재를 신청하면서 에도 시대까지만 딱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 제국주의 시기죠. 20세기 초중반에 한반도에서 노동자들이 강제징용 당했던 시대를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실 저희가 왜 이거를 하면 안 되냐면요. 그전에 일본은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2015년도 기억나시죠? 군함도. 그게 이제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이라고 하는 그거 등재할 때인데요. 그때 저희가 노력을 해서 국제사회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거를 반대한다는 게 아닙니다. 한국은 무조건 일본이 싫어가 아니라 일본이 하는 걸 인정한다. 또 일본도 메이지 때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하지만 당신들의 실수한 것도 같이 거기다 넣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넣어준다는 조건으로 통과시켰더니만 뺐습니다. 일본이. 사도관 그때 군함도에서 이미 한번 약속을 어겼거든요. 당해봤잖아요. 근데 또 당하는 건데 이번엔 별로 우리는 대응도 못하고 그냥 당해버려가지고 이게 이쯤 되면은 유네스코 유산이 세계인들의 평화와 공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역사 왜곡을 위한 수단이 바뀐다. 그러면은 저 같은 우리 같은 고고학자나 수많은 전문가들이 50년 동안 수천 명, 수만 명이 동원돼서 간신히 쌓아놓은 문화의 기반을 한 번에 다 깨버리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군함도 같은 경우에 약속을 정면 위반한 건데요. 그런 건 제재 수단은 없나요? 이 세계유산 같은 경우에. 복잡한데요. 간단히 좀 이야기하자면요.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세계유산은요. 여기 잠정 등재 목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거기에 등재하면은 각각의 그 문화유산에 대해서 outstanding value라고 해서 정말 중요한 가치가 있느냐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이코모스 같은 자문기관에서 심사를 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올라가는 게요. 이제 21개의 나라가 만들어진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마지막 결정을 하는데 보통 여기서는 이제 그 전에 그 자문단에서 만들어줬었던 그러한 이야기들을 다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워낙 꼼꼼하게 다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 크게 4가지 급이 있어요. 합격이면 등재 권고, 그 다음에 탈락이면은 뭐 보류, 내지는 아예 불가도 있고 근데 반려가 있습니다. 반려는 뭐냐면은 권고사항 몇 개 해결해주면은 통과시켜 주겠다. 조건부 합격이군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게 몇 개만 고치면 됩니다라고 했는데 그 보류 사항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었죠.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별로 그 역할을 못 하고 그냥 찬성표를 던져버린 거예요. 지금 군함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저기 사도광산. 군함도의 경우는 제가 하나하나 좀 나눠서 여쭤보겠습니다. 군함도의 경우는 약속을 안 지킨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제재 방법은 없나요? 그 이후에 저희가 항의를 적극적으로 했죠. 근데 그것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이게 그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라는 것이요. 이렇게 무슨 그 올림픽처럼 경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끼리 하고 일단 저희가 다양한 나라 190개 나라를 하나씩 설득시켜야 되는데요. 그 시간의 과정들이 너무나 오래 걸리기 때문에 또 일본이 워낙에 또 자기네들끼리 외교적으로 쌓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쉽게 허물어지지 않았던 것이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앞으로도 어떤 꼭 이런 사안이 아니고요. 앞으로도 해줄게 거짓말하고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저희가 이거를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막아야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세계유산 그러면은 이와 같은 국제적으로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좀 아니하군요, 대응이. 지자체에서 우리 걸 올린다는 거에만 급급해가지고 진짜 우리가 급한 그 세계적인 문화재 전쟁에 대해서는 약간 소홀히 했던 게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조금 더 물론 많은 분들 노력하시는데 더 많은 인력들이 투자가 되어야 되고 더 많이 호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쟁이나 경기 같은 그러한 싸움이 아니라 누가 더 많은 자료와 전문가로 이것을 설득시키는가 하는 문제인데 그 점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학계 인프라가 너무 작기 때문에 쉽게 이것이 바뀌어지지가 않지만 계속 노력을 해왔었는데 이번에 사도광산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이죠. 사도광산은 어디가 가장 문제였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찬성을 하면 등재가 불가능한 거 아니었나요? 이게요. 원래 만장일치제인데요. 반대국이 있을 경우는 3분의 2가 찬성하면 등재가 되긴 돼요. 그런데 이럴 경우에 설사 우리가 우리만 한다도 최대한 많은 나라에게 일본이 얼마나 식민지 시대를 옹호하는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한 노력이 과연 우리한테 있었는가라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사실 국가적으로도 하다못해 우리나라에서 반대를 해도요. 좀 더 강하게 반대하고 꼭 똑같이 할 건 아닙니다만 예컨대 저는 이것을 좋아하는 얘는 아닙니다만은 이스라엘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현재 유네스코를 탈퇴했거든요. 왜냐하면은 팔레스타인이 헤브론 시가지를 등재를 하니까 팔레스타인은 나라가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물론 저는 그걸 절대 찬성하는 게 아닌데 그 역사 자체를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 그 행동도 너무 좀 이렇게 과격했지만 뭔가 강하게 밀고 나가도 될까 하는 많은 싸움인데 이것을 너무 쉽게 우리가 이렇게 내주 2번이나 연거퍼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일본과의 역사 전쟁에서 패하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 해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는 세계유산 그러면은 국내에서는 많은 그러한 지자체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뭔가 홍보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일본은 의도적으로 역사를 감추기 위해서 이거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더 황당한 사건도 일어났었던 게요. 세계 기록유산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약간 다른데요.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도 꽤 신경 쓰고 있는 분야인데 지난 2014년도에 심지어 일본은
가미가제 자살 특공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들의 유서를 기록유산으로 올리겠다고 그거를 예. 잠정적으로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죠. 예. 절대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여전히 공식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세계유산은 보이지 않는 문화재를 둘러싼 전쟁입니다. 예. 물론 그 전쟁은 힘을 겨루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많은 연구와 제3자가 알 수 있게 설득력을 있게 나가는 것입니다. 저희가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만약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면은 예. 다른 나라도 저희 나라를 도와줄 리가 전혀 없는 그렇겠죠, 것이죠. 당연히. 예. 왜냐하면은 둘이 싸우는데 맞는 사람이 나 괜찮아 이러면 예. 누가 옆에서 도와줍니까? 당연하겠죠. 예. 하지만 세계유산의 성립 자체가 저희 같은 이렇게 역사를 피해보고 다른 나라에게 문화유산을 많이 침탈되었었던 나라들을 위해서 예. 처음 시작된 것이라는 걸 감안한다면은 저희는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예. 싶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엔 우리나라의 어떤 대응이 굉장히 소극적이고 피상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또 하나 문제가 사도강산 같은 경우도요. 우리나라에선 전공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역사 관련 그러한 그 사람들이 지금 기관장들이 되게 그 편향된 사람들이 가서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는 설마 한 명이 가기 때문에 바뀌는 것이 뭐가 있겠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걱정한 딴 게 아니라 그러면은 저희가 일본과 대응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연구자와 예. 연구비가 필요한데 그런 것을 이제 배정 안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다시 말하면 저희는 총알을 쌓아두고 장기간 싸워야 하는 전쟁인데 그러한 기반 자체를 아예 무너뜨릴 수도 있을 거라는 걱정을 하는 것이죠. 예. 사도강산의 경우에 사후적으로 지금 네. 반성적으로 돌아보면 어느 순간에 가장 치명적인 상황이었습니까? 지난 마지막에 세계유산위원회 때요. 그 21개국이 올라갔을 때 그때 분명히 저희는 이제 그 권고 사항을 줬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한국에서 별다른 그러한 그 의사표시 없이 그냥 동의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아주 크죠. 하다못해 우리나라라도 반대를 하든지 예. 뭐 예컨대 뭐 다른 사정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게 유네스코 같은 경우는요. 이 그 대표가 유네스코에서 가시는 분들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한국 유네스코 위원회는요. 예. 그걸 서포트해 주는 것이고요. 외무부에서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럼 외교관들이 책임을 방기했다. 뭐 이렇게도 강하게 비판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문제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은 우리나라 어떠한 전문가도 유네스코 관련된 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사와 반하는 결정이 됐다는 것은 저도 참 의문이 크죠. 그럼 외교관들이 제 할 일을 못했다는 강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요? 그렇죠. 분명히 그걸 권고까지 했고 예. 저희가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서 다 근거를 만들어서 이렇기 때문에 반대한다. 그러면 저희는 혼자 가서 막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한테 가서 대표부 와서 이거 들어보세요. 우리가 예. 이렇습니다. 당신들도 우리 얼마나 이 식민지라는 아픔이 있으면 같이 도와주세요. 예.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국제적 여론을 환기해야 될 상황에서 그냥 찬성표를 던져버렸다는 거는 좀 저도 너무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죠. 예. 찬성표를 던진 주체는 외교부입니까? 우리 유네스코 위원회인가요? 외교부입니다. 유네스코 위원회는 거기에 들어가지 한국 유네스코 위원회는 거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외교부가 찬성표를 던진 거군요. 결국 그렇습니다. 분명한 거기서 대표부가 있으니까요. 예. 예. 자, 그렇다면 일본은 맹렬히 역사 전쟁에 나서고 있는 거군요. 하나하나. 그렇습니다. 이게 사도강산은 섬이에요. 예. 거기가 이렇게 막 뭐라 그럴까? 막 관광을 할 수 있는 곳은 아니고요. 예. 좀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왜 일본은 굳이 그러니까 이거를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있었던 것을 써주면은 되는데 왜 그걸 굳이 지울까? 예. 저는 여기서 지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싶어하는 건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아니 뭐 저희가 없는 걸 만들어내는 그렇죠. 것도 아니고 역사가 수천 년 전도 아니고 80년 전밖에 안 된 거를 왜 굳이 지워서까지 옮기려고 하는 것이냐? 예. 그거는 저는 무척 걱정인 게 역사를 의도적으로 한쪽으로 몰고 가기 위한 것이고 단순히 그거는 역사책을 바꾸는 것이 목적인가 아니면은 향후 미래에 또 역사를 반복하기 위한 의도까지 있다 이렇게까지 해석하시는군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예. 현재로서는 왜 이렇게까지 모든 사람에게 큰 상처를 주는가 저는 정말 의심스럽죠. 세계유산 문제에서 똑같은 경우 독일의 경우도 일본처럼 자기의 역사를 지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큰일 나죠. 예컨대 아우슈비츠가 세계유산이에요. 근데 그거는 피해자 입장에서 유산인 거죠? 폴란드의 세계 아우슈비츠는 그걸 입장 바꿔서 아우슈비츠를 하면서
41년 정도 싹 빼고 예. 아름다운 아우슈비츠 해보세요. 그 누가 그거를 찬성하겠습니까? 예.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게 물론 두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2차 대전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런 세계사적 사건에서 왜 일본만 이렇게 하는 건지 독일도 마찬가지죠. 사실 뭐 독일은 전혀 꿈도 꿀 수 없는 예.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예.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이 사도광산 문제만 해도 굉장히 진짜 이해할 수 없는 대응을 했는데요. 네. 앞으로 가장 중요한 점이 뭐라고 보세요? 저는 사실 이게요. 예. 이거는 특히 역사 전쟁, 문화유산은요.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또 이게 의외로 우리나라 편이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피해자인데. 왜냐면은 프랑스나 영국이나 미국이나 예. 다 식민지에서 문화유산을 뺏어간 게 많지. 예. 그래서 예컨대 우리 조선 왕조 의궤도 말입니다. 예. 프랑스가 가지고 준다고 했다가 절대 안 준다고 해서 예. 영구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실은 우리한테 불리한 판은 분명합니다만은 예. 이거는 마라톤보다 더 긴 싸움입니다. 예. 그나마 그 식민지를 경험했었던 나라 중에서 그나마 가장 앞서 있었던 나라가 한국이었어요. 예. 그래서 한국이 또 말하면 또 그만큼 영향도 컸는데 저는 솔직히 1회전, 2회전은 우리가 좀 밀렸다. 예.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전 이번 기회에 우리가 세계유산에 대한 인식을 조금 바꿨으면 하는 예. 게요. 이제까지는 뭐랄까 마치 금메달 따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몇 개, 저기는 몇 개. 예.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의 어떠한 그 자랑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그게 아니라 더 큰 그러한 그 사회적인 현상과도 이게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일본의 그러한 사태로 사도광산 사태가 저희한테 오히려 큰 약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부분 굉장히 인상적인데, 그러니까 우리 세계유산 몇 개 자랑할 부분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남이 역사를 못 왜곡하게 바로잡는 것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등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세계 각지가 한국은 평화와 다시는 그러한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평화와 공존을 위해서 세계유산에 참여하고 함께하는 것인데 지금 문제는 진정한 우리의 세계유산은요. 우리 몇 개가 아니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역사를 지키고 있는가가 거기서 판명될 수 있다고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련된 역사는 절대 왜곡하지 못하도록 방치하지 않는 것, 왜곡하도록 방치하지 않는 것. 그렇습니다. 저는 또 여기서 비슷한 게 아까 독일 이야기 하셨으니까요. 1936년도 베를린 올림픽이 이제 전 생각납니다. 그 당시가 아마 올림픽 역사상 최고의 흑역사라고 이야기하죠. 아돌프 히틀러가 자신들의 나치즘을 자랑하기 위해서 했고 또 그때만 보면 성공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우리는 반성하고 다시는 그와 같은 올림픽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도광산은 저희에겐 커다란 전환점이 되기를 진정 바라고 있고요. 자신들의 역사를 왜곡하고 이럴 때는 반드시 그거는 또 다른 충돌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설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향후 우리가 지금 이 잘못된 일본의 유산을 뒤집을 수 있나요? 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많이 걸리지만 저희는 계속 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이거는 단순하게 가서 바꿔주세요가 아니라 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비롯해서요. 세계에서 유네스코 일은요. 한 줄을 바꾸기 위해서 수십 명, 수백 명이 열심히 해서 한 줄 바꾸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러한 기본 작업이 지금부터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욱 경희대 사학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